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고시넷 강사 양광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곧 우리가 문제풀이를 진행할 텐데 문제풀이 앞서서 이 시험 자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일단 시험 시간을 보면은 이제 45문항을 45분 동안 풀게 되실 텐데, 자, 따라서 어떤 뭐 한 문제당 1분 꼴이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거, 이 점을 좀 명확히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저도 강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자, 최대한 어떻게 하면 더 이 문제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을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또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바로 볼게요. 1번, 다음 고민의 공감적 이해 수준이 가장 높은 답변을 한 사람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자, 공감적 이해 수준이 가장 높다라는 거, 어떤 뭐 자기의 개념의 틀에 의한 왜곡이 없이, 또 상대가 말하는 어떤 숨겨진 의도, 그리고 감정 상태에 주목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까지가 공감적 이해의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죠. 요즘 다이어트 중인데 시간이 부족해서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 살이 계속 찌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큰 성과가 없으니 점점 지치고 있어. 이제 다이어트를 포기해야 하나 싶어 마음이 무거워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1번, 그래, 안 되는 걸 붙잡고 있기에는 그만큼의 시간이 아깝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 지금 뭐 다이어트를 포기할까 말까 뭐 갈등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 사람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을 좀 무시하는 태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갈등하는 마음을 이제 공감하면서 듣고 있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2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뭐 상대방을 질책하는 태도, 이런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공감적 이해 수준이 높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자, 바로 3번이 정답인데, 다이어트를 하긴 해야 하는데 시간도 부족하고 눈에 띄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이 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떤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 집중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자, 4번, 나도 요새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해.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상쾌하더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자랑만 늘어놓고 있죠. 자, 따라서 4번 적절하지가 않겠죠. 자, 다음 문제 보죠. 2번, 다음 단어에 대한 설명을 읽고 밑줄친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예시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만지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그리고 주로 3가지 뜻이 있는데, 가, 손을 대어 여기저기 주무르거나 줄 때. 자, 가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기억, 우리는 놀이터에서 흙을 만지며 놀고는 했어요. 자, 뭐 흙을 주물렀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가에 기억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선택지 2개 일단 제외시키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니은, 요리사가 칼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자,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물건을 다루다 칼을 다루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로 연결되는 게 적절하겠죠. 자, 그러면 나는 니은으로 연결된 거 정답 1번 바로 골라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 정답 일단 나왔는데 뭐 실전이었다면 우리 1분 컷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보고 바로 다음 문제 보시면 될 텐데, 연습이니까 나머지 것들도 좀 보긴 할게요. 우리 아빠는 고장난 컴퓨터를 만지고 있어요. 자, 물건을 뭐 다루다, 뭐 물건을 손질한다, 뭐 명확하지는 않지만 물건을 뭐 고치고 있다 정도. 자, 다음은 디귿과 연결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리을, 고양이 털을 부드럽게 만져요. 자, 여기저기 주무르거나 줄 때. 자, 뭐 이것도 완전히 뭐 똑같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고양이 털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 요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따라서 리을 정도 뭐 적절한 것으로 보죠. 미음, 할아버지는 만질 줄 아는 악기가 많아요. 할아버지는 물건을 악기를 잘 다룰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얘 나, 그리고 얘 가, 이렇게 연결 지어서 기억 리을 한 세트, 니은 미음 한 세트, 디귿 혼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3번, 다음 결론이 반드시 참이 되게 하는 전제 2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이제 명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명제 문제의 기본, 바로 이제 P면 Q이다. 자, 요거라면 요거다. 이게 바로 원명제가 되고요. 자, 이때 명제의 역이라는 게 있는데, 역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를 순서를 바꿔놓은 거, 이게 여기고요. 그 다음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말을 부정해서 뒷말을 부정하는 결론 내는 거, 이게 바로 이고, 그 다음에 이제 대우라는 게 있는데, 자, 대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도 바꾸고 부정까지도 하는 거, 이거를 대우라고 부릅니다. 자,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있다라면 바로 이제 대우 명제고요. 이 대우 명제가 중요한 이유는 어떤 원명제가 참일 때 이 대우 명제 역시 반드시 참이다라는 거,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대우 명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명제 문제의 뭐 한 90% 이상은 이 대우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해두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별표 한 100개 쳐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이나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명제가 참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없다. 참은 아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명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이제 어떤 줄글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알파벳으로 기호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방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를 좋아한다를 이제 P라고 놓고요. 그 다음 동물병원을 방문한다를 Q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죠. 자, 뭐 PQ, 왜 뭐 ABCD가 아니고 PQ냐 라고 묻는다면 사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P라는 말이 이제 Q라는 말과 서로 이제 방향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잖아요. 자, 이렇게 썼을 때 헷갈리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냥 PQ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라고 하네요. 자, 상식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 난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방문한다. PQ까지 갔으니까 얘는 뭐 OPQR S니까, 자, 난초를 좋아한다를 R이라고 놓고 동물병원을 방문한다를 S라고 놔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전제가 지금 P이면 Q이다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어떤 전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R이면 S다 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R이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서 좀 잘못 났네요. R이면 Q. 같은 말이죠. 지금 R이면 Q이다.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조금 다시 수정을 좀 할게요. R이면 Q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을 때 R이면 Q이다 라는 전제가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한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R이면 P에다가 들어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첫 번째 명제로 연결을 시키면 P이면 Q이다죠. 이렇게 됐을 때 결론 R에서 Q까지 쭉쭉쭉 해서 연결이 가능하게 되죠. 자, 따라서 여기에 들어갈 말은 바로 요거다 라고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얘가 들어가는 게 적절할 텐데, 자, 그러면 정답 중에 R이면 P이다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없다라면 정답은 뭐가 될 거냐 한다라면 얘 대우 명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자, 바로 not P이면 not R이다. 요거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정답이 되려면 결국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라는 거, 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또 이제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1번, 난초를 좋아하는 사람은 개를 좋아한다. 난초를 좋아한다. R. 그 다음에 개를 좋아한다. P.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난초를 좋아한다. 개를 좋아한다. 그러면 R이면 P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1번부터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동물병원을 방문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개를 좋아한다를 P라고 놨으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는 not P가 되겠죠. 동물병원을 방문한다. Q. not P면 Q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죠. not P면 not R로 연결됐다라면 적절하겠지만, 자,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죠. 3번, 동물병원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난초를 좋아한다. 자, 동물병원을 방문한다. Q. 난초를 좋아한다. R. Q이면 R이다 했는데 역시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고요. 자, 또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결론이 R이면 Q이다잖아요. 자, 거기에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참이라고 볼 수도 없고요. 자, 그 다음 4번.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난초를 좋아하지 않는다. 개를 좋아한다. P. 난초를 좋아하지 않는다. not R. 인데 P면 not R이다. 역시 여기에 해당하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1번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자, 다음 문제 보죠. 4번. 다음은 체육대회 달리기 시합에 출전한 건웅, 민혁, 원석, 재민, 형식 5명의 결과를 설명한 내용이다. 내용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거짓인 거. 자, 5명이 있네요. 자, 일단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 자, 얘네가 하는 말 다 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원석이가 눈에 띄죠. 나는 제일 먼저 결승선을 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등 자리에다가 원석이 이렇게 놔주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또 눈에 띄네요. 원석이가 결승을 지난 직후에 자기가 통과했다. 민혁이의 말. 2등은 민혁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3, 4, 5등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텐데, 자, 일단 건웅이가 지금 재민이가 결승선을 지나고 바로 뒤를 이어서 지났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건웅이는 이 자리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재민이가 아직 결승선을 지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두 가지 경우가 발생을 하죠. 건웅이가 여기인 경우, 자, 요런 경우, 이제 케이스 1이라고, 기억이라고 놓을게요, 그냥. 케이스 기억이라고 놓는다면, 요런 경우 있을 거고, 자, 이때 바로 건웅이 앞에는 재민이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남은 한 명, 형식, 요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원석이, 민혁이, 그 다음에 재민이, 건웅이, 그리고 여기에 형식이. 자, 요런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것이 그러면 조건에 맞냐, 어떤 것도 맞지 않냐, 요거 보면 될 텐데, 자, 형식이가 자기는 꼴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기억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가 꼴찌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가능한 거 요것이다 라는 거 확인 가능할 거고요. 자, 보죠. 1번, 재민이는 4위를 기록했다. 자, 재민이 4위, 적절한 이야기죠. 2번, 건웅은 민혁이보다 결승선을 늦게 통과했다. 자, 그렇죠. 민혁이는 2등, 건웅이는 5등이죠. 자, 따라서 2번 반드시 참이고요. 3번, 형식이는 2위를 기록했다 했는데 아니죠. 형식이는 지금 3위에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찾아낼 수 있겠죠. 4번, 형식은 재민이보다 결승선을 빨리 통과했다. 그렇죠. 형식이가 3등, 재민이가 4등. 자, 이렇게 해서 4번 반드시 참이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5번, 5번, 6번 연결 문제네요. 땡땡 기업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면서 다음 글을 활용하였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5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거. 자, 그 다음 6번, 기업의 조직 문화를 탈바꾸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적절한 대안 뭐냐? 뭐 이런 거 묻고 있네요. 자,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요즘 애들은 인사도 잘 안 하더라. 뭐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 자, 그런데 얘네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업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한다. 뭐 인사를 안 한다. 뭐 이런 어떤 나름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뒤에 요즘 직장인들에게는 계약서에 적혀 있는 사실만이 공정성의 기준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또 공정성 관련된 내용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5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젊은 세대의 인식 변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거. 1번. 기능 중심의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뭐 지금 그래서 어떤 직장 내에서 위계나 수평적인 구조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으로는 다루고 있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뭐 인사, 그리고 예절, 이런 문제는 나오고 있지만 어떤 관계나 구조에 대한 언급은 하고 있지를 않죠. 자, 따라서 1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죠. 2번, 계약과 매뉴얼을 중요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바로 이런 내용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3번, 차별이 아닌 차이에 기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그래서 기성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떤 차이는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어떤 차별과 차이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를 않죠. 자, 따라서 3번 적절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 4번 지배형 리더보다는 서번트형 리더를 선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뭐 어떤 리더십 유형에 대한 그런 언급 전혀 하고 있지 않고요. 자, 또 어떤 리더의 성향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권리인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자, 따라서 4번 역시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네요. 자, 다음 6번 땡땡 기업은 조직 문화를 탈바꿈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이 글을 참고할 때 다음 중 적절한 대안을 모두 고른 거. 자,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걸 전반에 걸쳐서 공정성을 다루고 있고요. 자, 또한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와 관련한 그런 내용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뭐 요런 내용들, 뭐 특별 휴가를 당당하게 요구한다, 뭐 투자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 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기억 적절한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니은. 자, 니은 상사들이 권력과 지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사내 리더십 연수를 진행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뭐 신뢰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 전혀 다루고 있질 않았고요. 자, 공정성이 중심 내용이었죠. 자, 따라서 니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죠. 자, 디귿 인사평가에서도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 방식을 도입해서 편향과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글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평가 그리고 하향식 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향식 평가라는 건 이제 직장 상사가 상급자가 하급자를 평가하는 방식이 이제 하향식 평가 방식이고요. 직급에 상관없이 서로를 평가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급자도 상급자를 평가하고, 또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가를 하고, 또 상급자도 하급자를 평가하는 어떤 360도 다면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방식을 하향식 평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디귿 아예 내용부터가 적절하지 않네요. 자, 또한 여기 공정성과 조금 연관성도 적을 것 같고요. 자, 리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직급에 따라 특혜를 주는 무분별한 평가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자, 리을 적절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골라낼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7번 다음 대화에서 나타난 이들의 태도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이 글보다도 사자성어가 무슨 뜻인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 사면초가, 자, 사면이 초나라의 노랫소리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자, 어떤 뭐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그런 상태를 뜻할 때 사면초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2번 좌정관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물 안에서, 자, 어떤 하늘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따라서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뭐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겠죠, 하늘이. 자, 따라서 어떤 견식이 좁을 때 좌정관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 3번 마부위침 같은 경우에 이제 한자를 보시면 이제 갈 맞자, 우리 뭐 갈아서 만든다고 할 때 갈 맞자 쓰고 있고요. 그 다음 부자, 도끼 부자 쓰고요. 그 다음 침자, 바늘 침자 쓰고 있는데, 자, 도끼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든다라는 얘기죠. 자, 도끼를 갈아서 이따만한 도끼를 갈아가지고 바늘을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자, 굉장히 힘든 일일 텐데, 자, 어떤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끊임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죠. 자, 그 다음 4번 오리무중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심리 있잖아요. 심리.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라고 얘기할 때 심리를 한 4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리라는 거는 한 2km 정도의 길이 될 거예요. 그런 2km 정도의 길이 안개 속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올이나 되는 길이 짙은 안개 속에 있다. 이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방향이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오리무중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 이제 뭐 사자성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봤고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들의 태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아들이 어떤 태도인가? 자,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게 느껴졌다
라는 데서 여기서 가장 관련 있는 말 3번 끊임없이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 라는 의미의 3번 마부위침 골라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보죠. 자, 8, 9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두 문제 연결 문제인데, 자, 일단 뭐 자존감과 관련된 얘기하고 있고요. 자존감의 정의, 그 다음에 자존감에 문제가 있으면 이렇다. 그 다음 자존감이 꽉 차오를 때까지 사랑하기를 미룰 필요는 없다. 그 다음 힘든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섣불리 결론 내지를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선택지 보면서 하나씩 정답인지 아닌지 대응시켜 나가보도록 하죠. 1번 자신의 자존감 상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자존감이 낮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내용 통해서 확인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사랑이 힘든 이유를 일반화할 수는 없다. 자, 힘든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고 섣불리 결론 내지 마라 라는 내용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3번 자존감이 꽉 찬 사람만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 자존감이 꽉 차 오를 때까지 사랑하기를 미룰 필요는 없다. 자, 자존감이 꽉 차 있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4번 사랑으로 상처받은 자존감은 사랑으로 차오르지 않는다. 자,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 사랑은 상처받은 자존감을 치유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이 내용 글의 내용과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죠.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고르고요. 다음 문제 보죠. 9번 윗글과 다음 내용의 맥락상 빈칸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거.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의 마음은 뭐뭐와 같아진다. 비어있는 마음 때문에 외부 자극이나 타인의 반응에 쉽게 흔들리고 늘 신나는 것도 부끄러운 것도 없이 공허함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비어있는 마음 그리고 공허함 관련해서 여기서 가장 뭐 적절한 거 고른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골라줄 수가 있을 거고요. 자, 1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거는 어떤 뭐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조치하려는 어떤 미련한 태도, 어리석은 태도라고 볼 수 있을 거고, 3번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 어떤 뭐 하찮고 보잘것없는 물건이라도 자기의 마음에 들면 좋게 보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죠. 자, 4번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자기에게 관계없는 일이 강 건너에서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해서 뭐 무관심하고 또 방관하는 그런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속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정답 2번 골랐고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0번 다음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뭐 한반도 관련한 이야기들, 외교 관련한 이야기들 쭉쭉쭉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뭐 한반도의 역사적 평화 그리고 장기 존속 이런 것은 외교 역량 덕분이었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이런 외교 역량은 지식, 교육, 문화 수준이 뒷받침해줬다 라는 얘기도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오늘날과 과거 모두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뭐 이순신 그리고 민영환 그리고 또 뭐 이승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어떤 뭐 외교적 통찰 그리고 숙고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글쓴이는 이제 외교적 실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또 1000번, 10,000번 그리고 고민하고 또 숙고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번 지식이나 문화 수준이 높은 나라는 항상 외교 역량이 탁월하였다. 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뭐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들의 외교 역량이 높았고 또 그 배경에 지식 그리고 문화의 수준이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자, 이를 모든 나라에 일반화하는 그런 모습은 지금 보이고 있지 않아요. 자, 따라서 1번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11번 땡땡 기업은 채용평가 우수자를 선정하여 직원으로 채용하려고 한다. 다음 기준을 참고해요. 최종 점수가 높은 순위로 후보자를 선정할 때 3순위로 선정되는 사람은 누구냐 묻고 있는데, 자, 결국 뭐 점수 계산해라 이런 얘기 같고요. 자, 그 점수 계산하면 될 텐데, 자, 뭐 최대한 점수 계산 안 하는 방식으로 문제 푸는 게 좋겠죠. 그래야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학력, 영어, 인성 면접 점수에다가 다른 점수들 가산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그 가산점의 내용으로 지금 보훈, 그리고 제2외국어, 경력, 자격증, 자, 그 다음 26세에서 34세 남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자, 일단,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가점 요인만 있고 감점 요인이 없어요. 자, 그렇게 볼 때 지금 뭐 기본 점수가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력, 영어, 인성 다 더해서 10점인데 아무 가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현재 점수가 낮을 거다라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따라서 A 그냥 꼴찌로 정해놓고 시작하죠. 7명 중에 7등.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작이 20점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얘보다 다른 뭐 참전 유공자, 보훈 대상자 20점씩 더 주고 막 그러는데, 얘는 뭐 거기에 당연히 미치지 못하는 점수가 될 거고요. 자, 따라서 B도 다른 애들을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자, 얘도 6등으로 결정해놓고, 이제 나머지 애들을 조금 뭐 비스무리 해보이는 애들 점수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지금 기본 점수가 학력, 영어, 인성 다 더하면 얘는 35점으로 시작을 하네요. C는. 그 다음 D 같은 경우에는 15에다가 20 더하니까 35점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하고요. 기본 점수. E는 15에다가 30 더하니까 45점으로 시작을 하겠네요. 자, 그 다음 F 10점에다 25점 더하니까 35점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G 5점에다가 5점 더해서 10점으로 시작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학력 항목, 영어 항목, 그리고 인성 면접 항목 끝났고요. 자, 그 다음 위에서부터 가점들 볼게요. 보훈 대상자 20점 더 준다. 예, 여기다가 20점 더 준다. 라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제2외국어 갖고 있으면 10점 더 준다. 제2외국어 10점 더 준다. 10점 더 준다. 10점 더 준다. 10점 더 준다. 자, 그 다음 경력이 있으면 경력자는 10점. 그 다음에 인턴은 5점. 자, 요렇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자격증이 있으면 10점, 없으면 빵점. 자, 점수 얘만 10점 더 받을 거고요. 자, 그 다음 경력과 자격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경력, 자격증 둘 다 적용될 만한 애는 없어요. 자, 따라서 뭐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6에서 34세 남성 10점 더 준다. 26에서 34세의 남자. 26에서 34세의 남자. 얘 10점 더 준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B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점수 얼마 될 거냐 하면 얘는 결국 55점 되겠네요. 10 더하기 10 더하기 35. 그 다음에 얘는 10 더하기 20 더하기 35 해서 얘는 65점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5 더하기 45 해서 50점 될 거고, 얘는 15, 25죠. 거기다 35를 더하니까 얘는 60점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G 같은 경우에 자, 10, 10, 20에다가 10점을 더하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50점 되겠네요. 얘는 50점이 된다.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뭐 3등 고르는 건데 1등은 바로 D가 1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등 같은 경우에는 얘가 2등이 되겠네요. F가 2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C가 3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E와 G는 등수가 동일하겠네요. 자, 공동 4등. 이렇게 볼 때 바로 정답 3번, 2번 C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뭐 어려운 뭐 하나씩 다 계산하자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 최대한 계산 줄이는 거, 제외자를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A에서 이 5사원은 이번 주 평일에 당직 근무를 선다. 하루에 2명씩 당직을 서고 근무 배정은 다음과 같을 때 반드시 참인 것은 단 5명 모두 당직을 서는 수는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 조건 추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조건 추리 또는 조건 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조건 추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 그려서 문제 풀면서 어떤 표를 그려놓고 해당이 된다, 되지 않는다, O, X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해 나가는, 칸을 채워가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 푸는 게 가장 기본이죠. 자, 지금 뭐 평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수, 목, 금 이렇게 있을 거고, 사람을 보니까 A에서 E까지 있네요. A, B, C, D, E 이렇게 있고요. 자,
요런 표에서 이제 뭐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하나씩 OX 쳐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E는 금요일에 당직을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 조건은 일단 끝났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에는 A와 C가 함께 당직을 선다. 자, A 수요일날 그리고 C도 수요일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요 조건 끝났고 그 다음 하루에 2명씩 당직을 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수요일날 이미 당직자 A, C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B, D, E는 아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는 수요일 이후로 당직 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D는 목요일, 금요일 다 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조건도 끝났죠. 그 다음 A와 E는 이번 주에 한 번씩 D와 함께 당직을 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A가 만약에 D랑 같이 선다, 아니면 A가 요날 D랑 같이 선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겠죠. 아니면 E가 요날 같이 선다, 또는 E가 요날 같이 선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자, 따라서 자, D는 이렇게 2번은 당직 근무를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람 모두 당직을 서는 횟수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 2번 서야 될 거고 다른 애들도 다 2번씩 당직 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E는 D랑 한번 당직을 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결국 뭐 요날 또는 요날인데 그러면 요날은 아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A 역시도 요날 또는 요날에 얘랑 같이 D랑 같이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다른 요일은 아닐 거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A가 뭐 요날 D랑 같이 당직을 서더라도 결국 얘네 하루에 2명만 당직을 서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런 경우. 그럴 경우라면 B는 요날, C는 요날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또 체크가 가능하겠죠. B와 C는 월, 화, D가 당직 쓰는 날에는 서지 않는다라는 것도 확인 가능하죠. 자, 그러면 B가 당직을 서는 날은 이렇게 해서 이틀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앞에서 이틀만 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하루에 당직 서는 사람 2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C는 요날 당직 서지 않는다 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 그러면 결국 금요일날, 목요일날 당직 서는 사람 2명 채우려면 얘가 여기에 동그라미 들어가야 되죠. 자, 이때 이제 A가 월요일에 당직을 서는지 또는 화요일에 당직을 서는지 알 수가 없고, A가 월요일에 당직을 선다면 E가 화요일에 당직을 설 거고, A가 화요일에 당직을 선다면 E는 월요일에 당직을 서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A는 2번 연이어 당직을 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A가 화요일이라고 한다면 화수 연이은 게 되겠지만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연이은 게 아니죠. 자, 따라서 1번은 반드시 참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2번, B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당직을 선다 했는데 아니죠. B는 목금 당직을 서고요. 자, 따라서 2번 틀렸네요. 3번, E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당직을 선다 했는데 E가 월금을 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화금을 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따라서 3번도 반드시 참이라고 볼 수 없죠. 4번, 목요일에는 B와 C가 함께 당직을 선다. 자, 얘는 적절한 내용이죠. 자, 이 부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목요일에는 B와 C가 함께 당직을 선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조건 추론의 기본 이런 표를 그려낸다라는 거. 자, 그 다음 OX 쳐가는 방식으로 문제 푼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죠. 13번, 다음 글의 밑줄 친 기억을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으로 적절한 거. 자, 문서를 작성할 때는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 호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1번, 영희는 절대로 규칙을 어기는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아니라 이 절대로에 해당하는 말이 어떤 부정어와 연결돼서 사용이 되어야 할 건데 여기는 부정어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죠. 자,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다라는 거. 따라서 1번은 이 기억과 같은 사례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2번, 땡땡 박물관은 무단 침입자에 대해서 근거 법령에 따라 철권을 받는다. 자,
땡땡 박물관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무단 침입자를 처벌하는 거겠죠. 자,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3번, 어제 우리가 시험을 망친 원인은 우리가 공부한답시고 밤을 새웠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인은 그리고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 어떤 필요 없는 성분이 한 번 더 사용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번, 어제 나는 친구들과 케이크와 커피를 마셨다. 자, 케이크를 마실 수는 없겠죠. 케이크를 먹고 커피를 마셨다 라고 연결되는 게 자연스럽겠죠. 어떤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자연스럽지 않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4에서 15번. 땡땡으로 직원 R씨는 사원들의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 다음 글을 참고하고자 한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드라이클리닝 관련된, 여기 뭐 트라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요. 뭐 하나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 자, 드라이클리닝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드라이클리닝의 유래,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용제,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자,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선택지 보면서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죠. 1번, 수용성 오염은 드라이클리닝만으로는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자, 어떤 뭐 수용성 오염 이런 키워드 찾아내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용성 오염이 나온 부분들, 자, 여기 있네요. 수용성 오염이라는 키워드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무구성이라서, 자, 이런 수용성 오염 물질을 쉽게 제거할 수가 없는데, 자, 이때는 드라이 소프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1번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겠네요. 2번, 드라이클리닝에 사용한 용제는 재사용을 위해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자, 용제, 재사용. 자, 요런 것들. 자, 용제, 재사용. 요런 것들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가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하며 재사용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3번, 기름 성분의 오염물질을 녹여 없애는 것이 드라이클리닝의 원리이다. 자, 요런 것들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뭐 드라이클리닝 용제가 세탁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회전하면서 세탁되는 거고, 드라이클리닝 용제가 기름 성분의 오염물질을 녹여 없앨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4번, 드라이클리닝은 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모나 견의 세탁이 유리하다. 자, 모, 견이라는 키워드 중심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자, 모, 견 여기서 찾아냈습니다. 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물 세탁으로 쉽게 되는 모나 견 섬유의 세탁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4번 적절한 내용이죠. 자, 다음 15번, R씨는 윗글을 바탕으로 드라이클리닝 사용 안내 문구를 작성했다. 다음 중 안내 문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드라이클리닝 냄새, 통풍으로 날린 후 입으세요. 아까 뭐 통풍 관련된 얘기 여기 나왔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용제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며칠간 통풍이 잘 되는 거라서 곳에 걸어서 냄새가 없어진 후 입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 통해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2번, 회전 없는 세탁, 의류 변형을 예방해 보세요. 자, 드라이클리닝 세제가 섞여 있는 드라이클리닝 용제가 세탁조 안에 들어가 의류와 함께 회전하면서 세탁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내용들 통해서 일단 적절하지 않을 거고, 자, 드럼이 돌 때 이런 것들, 자, 물에 비해서 매우 작기 때문에 의류의 변형이 적다라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 틀린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자, 3번, 드라이 소프, 물빨래 비누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드라이 소프, 그리고 물빨래 비누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드라이 소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물빨래에서 사용하는 비누와 역할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4번, 탈용제 단계를 거쳐 드라이 클리닝 용제를 제거하세요. 자, 탈용제 단계를 거쳐서, 자, 탈용제 단계 하면서, 자, 용제를 제거한 후 건조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따라서 4번 적절한 내용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16번. 다음은 땡땡사의 활동 모집 신청 안내 자료다. 자료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자, 땡땡사 땡땡 영 크리에이터 모집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자, 그냥 뭐 모집 안내 있구나, 지원 방법 있구나,
활동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만 보고서 선택지 보면서 하나씩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막 요거 막 자세히 먼저 들여보다 보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시간 낭비죠. 1번, 모집 분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에디팅 분야 15명, 그리고 영상 분야 10명, 이런 내용 통해서 알 수 있겠죠. 2번, 문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 뭐 골뱅이 있는 거 어디 나오냐, 요거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골뱅이 하나 발견했고요. 자, 이메일 접수는 여기로 해라 했는데, 자, 여기로 문의해라는 내용이 아니죠. 접수해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의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알 수가 없네요. 3번, 활동 신청 시 고려할 자격 했는데, 자, 뭐 활동 기자단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뭐 외부 회화가 능숙한지,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4번, 활동에서 요구되는 결과물, 뭘 제출을 해야 되냐. 자, 결과물 뭐가 필요하냐. 자, 콘텐츠 월 한 건을 제작해야 된다. 라는 내용 통해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17번, 다음 가에서 라 4개의 초등학교 중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어디냐. 자, 얘는 10분에 350이 될 거고요. 뭐 너무나 썰렁하죠. 자, 뭐 학생 수 학급당, 그러면 얘는 35, 그리고 얘는 뭐 30, 그 다음에 얘는 15분에 415니까 뭐 숫자는 모르겠지만 일단 30은 안 넘어가죠. 30보다 미칩니다. 자, 그리고 얘도 30이 넘어가지 않네요. 자, 여기다가 30을 곱하면 360 돼야 되잖아요. 자, 근데 얘는 290 밖에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계산하지 않을게요. 30 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가장 많은 데는 얘 딱 떨어지는 1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8번, A사 박대리는 연말결산으로 연봉의 20%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받기로 했으나 전산 오류로 연봉의 8%를 받았다. 자, 박사원이 받은 성과급의 금액이 352만 원이라고 할 때 추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연봉의 8%가 얼마예요? 352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 연봉의 1%는 얼마라는 얘기죠? 자, 3으로 나누니까 40, 32, 32, 44만 원이겠네요. 1%는 44만 원이다.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렇다라는 거, 연봉의 100%는 그럼 얼마예요? 100%는 당연히 4,400만 원이라는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연봉의 20%는 또 얼마가 되죠? 연봉의 20%는 여기에 5분의 1 한 게 20%잖아요. 자, 따라서 880만 원 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뭐 X를 해가지고 막 요렇게 막 아마 그게 정석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8% 나왔으니까 8 나눠서 떨어지는 숫자 나왔잖아요. 1% 얼마? 그럼 100% 얼마? 그 다음 20% 얼마? 이렇게 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 880만 원과 이 352만 원의 차이 찾아내주시면 되겠죠. 자, 얼마예요? 528만 원. 자, 정답 이렇게 해서 2번 골라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9번, 다음은 늘봄학교 신청자 200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자료다. A 플러스 B의 값은 얼마냐. 단, 희망 프로그램 신청은 1개 또는 2개까지만 가능하며 무응답자는 없다. 자, 신청 인원들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고요. 희망 프로그램을 2개 선택한 응답자는 몇 명이다. 전체 신청자 중 에어로빅 힙합을 선택한 인원 비중은 몇 %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일단 신청자 2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얘네들 숫자를 더해보면, 자, 106에다가 얼마예요? 140에다가, 자, 200에다가 236이네요. 자, 그러면, 결국 2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러면 1개 또는 2개까지만 선택이 가능하니까, 2개를 선택한 사람은 36명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전체 신청자 중에 에어로빅 힙합을 선택한 인원의 비중은 땡땡 %다. 이 얘기인데, 전체가 지금 200명 중에서 에어로빅 힙합을 선택한 사람이 50명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00을 곱한 숫자가 우리가 구하는
B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5%.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정답 36 더하기 25. 자, 이렇게 해서 정답 4번 골라줄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보죠. 20번. 다음은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A에서 C 세 곳에 대해 구매자들이 평가한 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항목은 100점 만점이다. 자, 일단 뭐 점수 계산해라 뭐 이런 이야기 같은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 같은 경우에 90 더하기 86, 176이 될 거고 176에다가 93을 더하면 얼마죠? 269. 그러니까 결국 총점 349점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B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에 더하니까 182점, 이따가 또 더하면 267점, 이따가 86점을 더하니까 353점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 174점을 여기다가 또 더해주면 그러면 265점이 될 거고 85를 더하면 350점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총점 나타낼 수 있을 거고, 자, 1번 모든 항목을 더한 총점이 가장 높은 온라인 쇼핑몰은 B다. 353으로 가장 높네요. 2번 배송과 불만 처리 응대에 큰 비중을 두는 소비자라면 온라인 쇼핑몰 A를 선택할 확률이 높다. 자, 배송과 불만 처리 응대 해보면 얘가 지금 179점, 그리고 얘는 175점, 그리고 얘는 171점이네요. 자, 따라서 A를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죠. 3번 품질 점수의 50%의 가산점을 부여할 때, 자, 총점이 가장 높은 온라인 쇼핑몰은 B다. 자, 3번 품질 점수의 50점을 가산한다. 자, 품질 점수의 50%, 그러면 90에 50%를 가산하면 45점을 가산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죠? 46점 가산. 자, 그 다음에 얘는 50%니까 47 맞나요? 자, 47 가산 해서 이렇게 해서 총점 계산해라 라는 이야기인데, 자, 결국 여기서 아무리 해봐야 자, B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자, 이미 얘보다 몇 점 높죠? 4점 높고 얘보다 3점 높은데 결국 점수 받는 거는 1점 1점 뭐 이런 식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결국 B는 계속해서 1위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하겠죠. 자, 맞는 이야기고, 자, 그 다음 이제 4번 선택지도 한번 살펴보죠. 4번 배송 점수에 50%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배송 점수에 50%의 가산점을 두면, 자, 아까 349라는 점수에다가 43을 더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자, 얘는 350점이라는 점수에 여기에 90에 50%의 가산점 45점을 더한다는 얘기가 될 거고, 자, 얘는 350점이라는 점수에 80에 50% 점수 40점을 더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지금 원래 상태에서 C가 A보다 1점을 더 높았는데 A가 C보다 3점을 더 받게 되는 경우죠. 자, 따라서 A가 C보다 높은 순위로 올라설 것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볼 때 4번이 정답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21번. 잠시만요. 21번. 다음 A기관 직원 갑과 을의 2024년 월급이 전년 대비 같은 비율로 인상되어 갑은 236.9만원, 을은 222.48만원이 됐다. 2023년 갑의 월급이 230만원이었을 때 2023년 을의 월급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2023년이 있고, 자, 그 다음 또 2024년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보니까 지금, 자, 일단 갑이 있고, 그리고 을이 있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 갑은 2023년에 월급이 230만원이었다. 그리고 2024년에는 236만 얼마? 9천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을은 222만 4,800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자, 요렇게 될 때,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냐, 요거 묻고 있네요. 자, 지금 내용에서 보니까 값이 얼마가 오른 거예요, 월급이? 값의 인상. 69,000원 올랐죠. 자, 그러면 원래 월급에서 69,000원이 올랐다라는 거, 지금 숫자 딱 보시면 알겠지만 230만원의 1%는 얼마죠? 1%. 23,000이죠. 자, 그러면 69,000과 23,000 비교하면 몇 퍼센트 오른 거죠? 결국 3% 오른 거죠. 자, 3%가 인상되었다. 자, 그리고 을 역시도 같은 비율로 인상됐다. 을도 3% 인상됐다라는 이야기죠. 224만 8천원 된 건데 3%가 인상돼서 224만 8천원이 됐습니다. 222만 4,800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숫자를 볼 때, 자, 다른 애들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4만원으로 끝난다, 5만원으로 끝난다, 6만원으로 끝난다, 7만원으로 끝난다, 이렇게 선택지의 끝자리들이 다 달라요. 근데 3%가 인상이 돼서 끝자리를 800으로 맞추려면 결국에 63, 18밖에 63, 18. 자, 요것만 8로 끝난다라는 얘기죠. 다른 애들은 8로 끝나는 애들이 없어요. 얘는 2로 끝나고 5로 끝나고 1로 끝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정답 3번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뭐 계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자,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뭐 정석적으로 푼다라면 이때 얘의 값을 x라고 나서 뭐 x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3% 인상이 됐으니까 x 곱하기 1.03을 해갖고, 자, 이게 222만 4,800원 뭐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222만 4,800원 맞죠? 자, 뭐 요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요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